K조선이 우수한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글로벌 MRO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요, 존 팔란 미국 해군성 장관이 한국을 찾기도 했죠. 앞으로 한국과 미국 간 조선 협력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우리 K조선의 강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MRO 쪽들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MRO라는 이 단어, 실은 장전만 해도 약간 어색하게 들렸는데 이제 MRO라는 말이 언론에서도 그렇고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MRO라는 게 뭔지 좀 개념 정리를 해주시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 MRO 시장 한번 분석해보고 갈까요? 일단은 배는 만들 수도 있지만 네. 유지하거나 정비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겠죠. 매우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메인터넌스라고 해서 유지하는 과정, 리페어라고 해서 수리하는 과정, R. 그러니까 오버홀이라고 해서 정비를 하는데 보통 시계 같은 것도 오버홀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정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거는 전면적인 정비 이런 네. 얘기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은 이제 배를 만들면 배가 이제 흔히 말하는 수명이 다하게 되면은 폐선 처리를 했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유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결국은 배를 더 오래 쓸 수 있고 특히나 최근에 친환경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 새로운 기존의 배라도 새로운 어떤 장비 같은 것들을 달아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해주면서 배의 수명도 늘리고 규제에도 대응하게끔 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미국 군함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렇죠. 미국 군함들이 연식이 오래된 데다가 특히나 이런 MRO 수요가 굉장히 큰 것이 아니냐, 메인터넌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요가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미국에 이런 MRO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느냐? 미국의 조선 산업 자체가 거의 이제 없는 상태랑 무너졌죠. 무너졌기 네. 때문에 이 MRO 자체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고, 그러니까 조선소가 있어야 근본적으로 MRO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조선사들이 없는데 MRO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 성장 전망에 대한 지금 그래프가 나가고 있는데, 저건 전 세계 그렇죠? 예. 해군에 대한 겁니다. MRO. 그래프 한 2024년부터 한 2029년까지 한 2%대 성장은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깔려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꾸준히 네.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MRO, M이 메인터넌스, 수리죠. R이 리페어, 수리. 예. 그다음에 이제 O를 잘 모르실 텐데 O가 오버홀. 오버홀이죠. 정비인데 완전히 정비하는 거. 그래서 MRO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요, 교수님. 특히 지금 미군의 미 해군이겠죠. MRO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무려 30년 동안 앞으로 40조 원 넘는 이제 군함 발주, MRO 사업 발주를 할 것이다. 미국 MRO만 좀 놓고 보도록 할게요. 미국은 정말 지금 심각한 모양이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이제 위기 의식을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미국 해군이 당연히 중국 해군보다는 앞서는 전력인데, 그렇겠죠.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 항공모함 이런 것들은 당연히 미국인이 많고 네. 이렇게 그런 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당연히 좋지만 그런 거 이외에 전면적인 군함 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중국의 해군에 비해서 밀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밀린다? 그러니까 군함수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이 여러 군데로 이렇게 배를 전함들을 펼쳤을 때 과연 막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도인가요? 예. 그다음에 더 문제는 어떤 거냐면 혹시나 이 배가 침몰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비슷비슷하지만 중국은 사실 이제 전 세계 조선 산업의 60%가량을 차지하는 정도로 기본적으로 군수 조선, 그러니까 일반 조선뿐만 아니라 군수 조선 산업까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네. 크기 때문에 배를 빨리 수리하고 새로 만들 수가 있는데 미국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조선업은 붕괴가 되었기 때문에 예. 새로의 배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그런 큰 이슈가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신규 함정 건설, 중국에 비해서 배의 숫자가 모자라는 이런 상황들은 극복해야 된다. 이런 게 43조가량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을 정비해서 혹시나 이제 배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정비해서 쓸 수 있고 전시 상황에도 정비해서 쓸 수 있는 이러한 기반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투자 비용이 한 11조 가량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네. 미국의 군함 사업 계획이 나오고 있는데
295척에서 390척까지 굉장히 빨리 늘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너무 늘리는 거 아닌가요, 저거? 근데 이제 아무래도 결국은 지금 예전과는 달리 그러니까 냉전 시대를 돌이킨다고 생각하면은 군사력의 경쟁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고 군사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수적이나 양적이나 질적, 그러니까 양적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선박에 밀리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배를 빨리 만들겠다, 조선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1,560조라면은 우리나라 뭐 GDP의 거의 뭐 75% 그렇죠. 수준인데 이 정도까지 투입을 하면서 군함을 빨리 만들게 되고 우리나라 역시 이것에 대해서 좀 혜택을 입지 않을까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500조에는 신규 건조 플러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MRO 이게 다 합쳐져 있는 겁니다. 향후 30년간. 그렇죠. 미국이 신규 건조는 아예 꿈도 못 꾸는데 MRO도 거의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어느 정도의 함께 협력을 외치게 된 건데 일본도 있잖아요. 물론 중국엔 할 수가 없고 이제 세계에서는 중국, 우리나라, 일본인데 우리 K조선을 저렇게 미국이 적극적으로 구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중국은 가장 강력한 경쟁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군사적으로도 부딪힐 수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쪽엔 맡길 수 없다. 그다음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일본의 조선소를 이용하는 것인데 일본에 러브콜을 보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조선 생산량이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좀 모자라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 말은 또 어떤 이야기냐면 일본의 어떤 캐파시티, 그러니까 생산 능력 자체가 이미 많이 차 있다. 우리나라 조선소들에 비해서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일본의 조선소들이 MRO 사업을 하거나 혹은 신규로 배를 만드는데 조금 역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 해군을 도와줄 여력 없다. 이미 수주가 다 차 있기 때문에 따로 뭐 건설을 하지 않는 한은. 그리고 특히나 이 조선산업 같은 경우에는 인력 집약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인력이 어느 정도 용접공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이런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일본 조선사들이 인력을 그렇게 늘리지 않았다라는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선업 자체가 인력을 어느 정도 투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일본 조선업 자체에서 인력을 늘리지 않다 보니까 생산 능력 자체가 굉장히 좀 제약돼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이 더 많이 생산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고 일본이 생산을 늘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셋 중에 우리나라밖에 답이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국 내, 그러니까 미국 내 의회도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고 의회 차원에서도 지금 빠르게 이 협력을 이제 제안하고 있는데 함정 정비 협약이요. 여기에 한국과 일본에게 어느 정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애를 한다고 해야 되나? 이 함정 정비 협약 이 내용도 한번 볼까요? 사실 해군은 나라의 것이죠. 나라의 것이란 건 어떤 이야기냐면 아무나 맡길 수 없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에 함부로 맡겼다가 배가 파손이 된다라고 하면은 국부의 큰 손해일 뿐만 아니라 국방력의 큰 손실, 그러니까 군사력의 큰 손실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함정 정비 협약이란 것은 어떤 거냐면 결국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을 골라내겠다.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해서 배를 고칠 수 있는 믿을 만한 업체를 골라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군 함정 정비에 대해서 품질하고 신뢰성을 보장하는 인증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인증이 없으면은 사실은 MRO 사업 자체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일종의 자격증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MRO 사업을 딸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도전을 하고 있고요. 이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이미 땄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 이런 것을 따서 사실 미국 MRO 입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몇몇 함선에 대해서는 이런 함정 정비 협약 없이도 지원하게끔 한다. 워낙 이제 급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격이 있는 데들이 가산점을 많이 받을 거고 품질도 신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해 수주에 그러니까 조선 수주뿐만 아니라 이런 정비 사업 수주에도 뭐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조선업, 우리 한국의 구애를 펼치고 있는 미국. 실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게 각인된 건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도 이미 K조선과의 협력 이야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한미 워킹그룹까지도 이제 신설돼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한번 흐름들 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바이든 때도 이미 한미에 대한 조선 협력 많이 나왔던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이게 왜 이슈가 되냐면 중국이 미국의 패권국으로 이제 어떻게 등장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충돌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미국 의회라든지 미국 정부가 인식을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전력들이 문제가 되느냐? 공군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생산기지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해군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이 이미 붕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특히나 그러니까 조선업 자체가 인력이 좀 집약돼야 되는 산업들인데 이 인력을 집약될 만한 어떤 구조가 미국이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조선업이 어떻게 보면 쇠락을 했고 네. 그렇다면 해군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특히나 배를 만드는데 기간도 오래 걸리고 정비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이렇다고 하면은 결국은 중국과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사실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는 시점 한 2014년부터 계속 쌓여 갔다라고 네.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4년, 그렇군요. 15년부터 네. 계속 쌓여가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 워킹그룹 좀 신설하면서 많은 좀 뭐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워킹 그룹이란 것은 지금 한미 통상 협상에 있어서 이런 조선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시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라면 이런 워킹 그룹을 형성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줄 수 있는 한계점들, 그러니까 네. 이제 줄 수 있는 영역들이 있고 줄 수 있는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이런 작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뭐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이제 그러니까 미국 어제 왔죠. 어제 왔는데 네. 이분이 사실은 뭐 재벌 총수들하고 몇 번 1시간씩 면담을 하고 이제 조선소를 또 방문한다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런 어떠한 뭐 흔히 말 협약기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상황에서 이런 기구들을 설치하면서 결국은 뭐 조선업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협상을 하고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줄 수 네. 없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까지 명확하게 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한국과 미국의 MRO 협력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 지금 우리나라 또 일본 함께 돌고 있는데 일단 일본을 먼저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지금 왔고요. 일본과 어떤 좀 먼저 얘기한 것들이 보도가 되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미국과 일본의 협상에 있어서도 네. 조선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쪽에서도 좀 나왔었나요? 그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뭐 LNG라든지 일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쌀 수입 이런 문제들이 겹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해군성 장관이다 보니까 네. 군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그렇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일반적인 통상 협의라면은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한꺼번에 다뤄졌겠지만 미국 입장에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빡한 이슈이기 때문에 존 펠란 미국 해군선 장관 역시 방해를 해서 방위상을 면담을 하고 일본의 뭐 상업용 선박을 군사용으로 전환하는 이슈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미국의 일본 역시 굉장히 조선소를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조선업 투자 그러니까 이런 미국 내 조선업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주니어가 이제 조선소를 방문하듯이 네. 존 펠란 장관 역시 일본의 조선소를 또 방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공동정비 이야기로 또 빠짐없이 나왔다라고 지금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일본도 있어야 되고 한국도 있어야 되고 또 특히나 한국에 약간 리스크가 되는 점은 북한과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개입될 수 있다는 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일본의 끈도 안 놓네요, 미국이.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역시 분산 투자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또 북한에서 어떠한 군사적인 도발이 있으면은 한국의 조선소라든 이런 산업에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역시 이게 다극화, 흔히 말하는 다변화를 해놓는 게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역량이 있는 물론 이제 일본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한국, 일본에 대해서 다 구애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입니다. 일본 거쳤고요. 우리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한덕수 대행과도 만남이 있었고 내용은 좀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고 있나요? 아직까지는 엄밀하게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예. 그런 이슈가 왜 그러냐면 결국 이게 통상 협사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약간 보완이네요. 보완 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네.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한국 측에 받아들일지 또 이렇게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또 반미 감정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끌면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조는 이야기하지만 흔히 말해서 이제
한국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한국 조선 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긴밀한 얘기는 나오지는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미 해군의 국방력을 늘리고 그다음에 한미 조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왔다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조건들이 논의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되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윈윈 할 수 있는 방안 찾겠다. 그 다음에 뭐 아마 사찰 이런 뭐 한번 이런 것까지도 좀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후속 보도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난주에 2+2 한미 통상 협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는데 그때도 조선 얘기 나왔고요. 이제 앞으로 협상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우리 K조선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굉장한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겠죠. 한국이 내줄 수 있는 카드들이 크게 뭐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조선 산업에 관한 분야들이고요. 그러니까 미국 함정을 만들거나 정비하는 사업의 분야가 하나 있고 두 번째 나오는 건 뭐 LNG 개발, 알래스카 LNG 개발을 해서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만큼 중요한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군사적 충돌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 역시 그만큼 중요한 아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뭐 방위비는 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흔히 말하는 자동차에 부과된 관세를 내리고 네. 그다음에 상호 관세 자체를 조금 내리려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게 계속 소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만난 것은 흔히 말하는 협상을 한 건 아니고 네. 우리가 협상 전에 리스트업 뭘 할지에 대해서 논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갈 거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네. 아마 7월까지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존 펠란 해군성 장관 만난 한덕수 대행이 윈윈할 수 있는 분야 바로 K조선이다. 이것도 앞으로 협상에서 많은 역할을 좀 하게 될 것 같다라는 거에 뭐 하나의 암시 같은 것이고요. MRO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미국만 MRO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해군이라는 거는 다른 나라에도 좀 있으니까 다른 나라 MRO도 좀 우리가 진출했으면 어떨까라는 이런 기대감도 있겠고 특수선 같은 경우도 우리가 또 잘하지 않습니까? 겸사겸사 또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삼으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한국 조선의 그 강점은 그러니까 사실은 뭐 중국 조선 산업은 일반적인 벌크선이라든지 좀 기술이 약한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은 LNG선이라든지 이런 특수선 분야에 있어서 중국에 비해서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고 고부가 가치 선박이 강하다 이런 얘기를 결국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군사용 목적의 선박이라든지 다른 특수선, 뭐 쇄빙선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이 강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슈가 나오는 것은 한국 기업들이 결국은 필리핀이라든지 사우디의 군함 건조라든지 뭐 특수함 건조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함정 수출한 경험들이 또 쌓이게 되면은 이 경력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 쉽고 그러니까요. 또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 네. 쉽고 이런 영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필리핀에 뭐 함정 수출한 경험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호위함 같은 것들 수출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팔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MRO 사업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MRO가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되고 필리핀이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조선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또 누굴 또 맡겨야 됩니다. 네. 그걸 또 조선업이 없는 산업에서 정비를 하라는 것은 사실 네.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이걸 정비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배도 팔고 MRO를 통해서 지속적인 현금 흐름도 만들어내는 이런 경향성들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는 아마 크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우디에 해군이 있는데 함정 못하죠. 예, 우리가 정말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이 뉴스도 한번 팔로우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캐나다하고 폴란드 잠수함 프로젝트 있었잖아요. 우리가 들어간다 뭐 하다가 약간 좀 주춤한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잠수함 우리 진출 사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HD 현대중공업하고 흔히 말하는 하나오션하고. 하나오션 뭐 예전 대우중공업이죠. 네. 대우중공업이 이제 바뀌어서 하나오션이 된 건데 이 두 기업이 사실 잠수함 제조라든지 군함 제조에 있어서 가장 앞선 어떤 우리나라 기업들이라고 맞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캐나다에서 어떤 잠수함 수주에 나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다음에 폴란드도 최근 이슈가 있고요. 캐나다의 경우에는 원팀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있잖아요. 예, 잠수함 예.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원팀으로 해서 흔히 말하는 콘소시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콘소시움을 구축해서 잠수함을 수주하려는 전략들을 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폴란드의 경우에는 또 뭐 각자 입찰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래요. 예. 오르카 프로젝트. 예, 오르카 네.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폴란드도 잠수함이 필요하기 러시아의 접경지 때문에 잠수함이 필요하고 북해로 나가는 것들을 막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수함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지만 이제 요번에는 개별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폴란드는요? 예. 네. 근데 이 근본적인 차이는 어떤 거냐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캐나다의 경우는 60조 원 규모고요. 폴란드의 경우는 8조 원의 규모입니다. 그 규모의 차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60조의 규모가 됐을 경우에는 두 컨소시움이 해도 수익성이 네, 마진이 좀 난다. 남는다. 그러니까 같은 종류를 배를 여러 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같은 종류의 배를 뭐 4대 만들 8척을 총 만들어야 되는데 잠수함을요? 예, 잠수함을 4대 만들어야 되는데 4대 하는 것들이 수익성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한 대, 2대 만드는데 하나씩 나눠 갖는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설계적인 효율성이라든지 제조의 효율성에 있어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아마 이 규모에 따라서 전략들을 바꿔가면서 하고 있다라고는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두 회사 다 이제 잠수함에 대한 어떤 역량들은 굉장히 충분하고요. 네. 2,300톤급, 뭐 3,000톤급을 만들 역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각국에서 컨소시움을 만든다든지 혹은 경쟁 관계를 만들면서 우리나라 K 방산의 K 조선의 발전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K조선이 잠수함을 저렇게 떡떡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할 텐데요. 앞서 잠깐 좀 언급했었는데 이제 한미 본격적인 관세 협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서 K조선 역할 중요할 것 같고요.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활용할까요? 이거를 좀 너무 희생시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조선의 가장 큰 문제는 특히나 이제 군사와 관한 조선의 문제는 자국 내에 만들어야 된다는 제약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냐면 해군을 만드는데 다른 나라의 해군을 만들면 가져오기도 어렵고 혹시나 다른 나라가 변심을 한다든지 정치적 이슈가 생긴다든지 이러면 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투자만 해두고 완전히. 예, 완전히 투자만 해두고 그쪽에 수주만 하고 배를 만들었는데 배를 또 못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 또 때문에 거기서 발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미국의 조선소를 져가지고 당연히 미국은 조선소를 미국에 져서 배도 짓고 MRO도 미국에서 하는 거기서 것을 해라.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의 기업들은 좀 이것에 대해서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이력트 역시 굉장히 많이 가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죄송합니다. 이런 네. 것들을 여기서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평행추를 맞춰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지나치게 미국에 가서 만들게 되면은 미국만 좋은 일이 아니냐. 한국에 또 수익도 안 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손해를 많이 끼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점도 꼭 앞으로의 협상에서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와 이종환 한양대 경제국문학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